안녕하세요. 저는 어리숙한 제 실수로 인연을 잘못 만나 이혼하게 된 사람입니다. 행복했던 날에 수만큼 힘들기도 했던 저의 짧은 결혼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컴퓨터를 켰어요. 사실 결혼이란 건 살면서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차마 불행의 길인 줄 모르고 들어섰다는 것에 아직도 저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길래 결혼을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서두르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실 그것도 확신은 못하겠네요. 그래도 한번 씻을 수 없는 실수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청취자분들과 나누고자 하니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함께 조언 공유하도록 해요. 우선 저는 돈이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 것보단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 되는 사람이 동네에서 마트 사업을 했는데요. 마트가 장사도 충분히 잘 되었고 또 주변 이웃에게 인지도도 좋아서 당시 저는 남편을 더 믿었습니다. 결혼하는 데 드는 자금도 별로 없었어요. 신혼집은 시부가 월세 주고 있던 아파트를 저희에게 주겠다고 해서 큰 목돈 마련할 필요 없었고 예식장은 양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 보고 돈 있을 때 아껴놓으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모으고 싶어도 잘 안 모아진다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돈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렇게 저랑 남편은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작이 너무 수월해서 저도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겐 나이 많은 신우가 있는데요. 신우는 5살짜리 애 딸린 미혼모입니다. 처음에 신우 얘기를 남편한테 먼저 들었을 땐 안타까운 사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편도 신우를 참 안 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신우를 대할 때 뭐든 조심스럽더라고요. 웬만하면 신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안 자체에서 신우의 미혼모 사정 때문에 신우를 굉장히 안쓰럽게 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건 지내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특히 남편과 신우 사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남매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애틋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식구끼리 상처도 잘 보듬어주고 참 마음이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처음엔 제게 굉장히 착하게 대하셨거든요. 시부가 저를 참해 보인다고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시모도 저를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집안에서 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도 신우가 손수 신혼살림 정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물론 시부가 좀 도와주라고 시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모는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살림이 처음에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만 알려주셨지 남편을 상점 모시듯 모시라는 경고도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자기한테 전화해서 일을 하고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제 수준에 맞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시모가 좋았습니다. 반면 시부는 지방에서 어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서울 집에는 자주 방문을 못하는 사정이셨어요. 거의 6개월 만에 한 번씩 집을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고 하잖아요. 시모도 제게 잘해주긴 하셨지만 사실 시부가 저를 가장 챙기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를 본 횟수로 보면 거의 초면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시부는 제가 시집와서 힘들까봐 어떻게든 편의를 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함과 동시에 집에 제사도 없앴고 명절에 음식하는 것도 없애버리셨어요.
시댁에도 굳이 연락하지 않는 이상 주기적으로 찾아올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는 귀찮게 어른들 생신 같은 것도 챙기지 말고 정 챙기고 싶으면 그냥 외식으로 퉁치자면서 저보고 힘들게 생일상 같은 거 차리지 말라고도 하셨죠. 어떻게 이리 며느리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시는지 처음 그 선언을 들었을 때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제게 친절했고 제 편의를 봐주려고 웬만하면 굳은 일 안 시키려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시부처럼 이런 시댁 행사를 없애주는 것이 진정으로 며느리를 생각해주는 마음이잖아요. 처음엔 시부에게 그렇게까지 마음 안 써주셔도 된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시부가 워낙 단호하게 나와서 결국 그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게 당장은 몰라도 나중엔 정말 큰 은혜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거절하진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모도 별 말은 없었습니다. 시부가 결정한 거라 더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모도 그런 행사들이 귀찮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시부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지방을 내려간 시부는 일이 너무 바쁠 땐 1년에 한 번씩 온다고도 하더군요.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한다면서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나서 한동안 시부는 코빼기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그게 어쩌면 남은 식구들이 모두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신우랑 시모가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자주 방문하더라고요. 방문만 하는 거면 뭐 상관이 없었죠. 근데 뭔가 올 때마다 이전과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시모는 초반에 자기가 우리 집을 방문하면 제게 손 하나도 까딱 못하게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화장실 실내화를 뭐 저런 거 샀니? 저런 신발은 물기 조금 닿으면 미끄러운데. 그러다 바깥 일하는 사람 다치기라도 해봐. 너희 밥줄 끊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너 베란다에 화분 정리 아직도 안 했더라? 내가 분명 일렬로 세워놓으라고 했잖니. 지나가는 사람 발 걸린다고. 갈수록 시모가 제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일이 늘어갔어요. 이전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과하게 행동하시더니 갑자기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 일이었고 시모가 시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많아서 잠깐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모가 집을 찾아올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지적을 해대니까 나중에는 점점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시모의 착한 이미지가 제 속에 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시키는 걸 했어요. 그게 다 시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시모 한 명이면 제가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얌전한 줄만 알았던 신우까지 어느 순간부터 제 삶에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신우가 사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자주 얼굴 볼 수밖에 없다는 건 그리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태 봐온 신우의 모습은 그저 남편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늘 한 발 물러서 있고 시부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리 집 방문이 점점 잦아지는 신우가 시부 못지않게 점점 다른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시모가 이전보다 잔소리랑 지적질이 많아졌다면 신우는 저를 왠지 모르게 시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랑 신우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 남편이 저한테 잘해줄 때마다 신우가 질투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신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몰랐고 눈치를 챘다고 해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신을 가졌냐면요. 남편이 오랜만에 외식 가자고 차를 끌게 되었는데 당연히 남편 옆자리는 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조수석에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곤란해하면서 저보고 뒷자리에 타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아주 황당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누나가 옆자리에 앉았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정석처럼 이용했어. 뒷자리는 누나가 불편해서 금방 멀미 난다고도 했고. 사실 뒷자리를 옮겨 타는 건 제게 별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제게 말하는 이유가 다소 어처구니 없어서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랬었던 일을 왜 결혼하고 나서까지 끌고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외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기에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뭐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내기도 했어요. 그날 신우는 외식 나가서 남편의 아내냐는 질문을 덜어 받았습니다. 웃긴 게 남편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남편만 자리에 없으면 신우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저 웃으며 호응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저희 아들이랑 좀 닮긴 했죠. 그렇다고 서비스까진 안 주셔도 되는데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남편과 부부로 오해받는 일을 좀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제 입장에선 신우의 이런 짓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를 눈치 보기보다는 제게까지 호응을 유도하는 게 딱 봐도 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신우는 남편과 제 사이를 매번 갈라놓는 행동은 종종 저질렀습니다. 그걸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제 안에서 내려진 정의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우가 질투를 하는 것 같단 거였어요. 신우는 되도록 저랑 남편이 같이 있는 꼴을 안 만들려고 했고 남편이 자기에게 더 눈길을 주길 바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행동이 도가 지나쳤을 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제게 덜렁 넘겨주더라고요. 올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케는 나이가 있으니까 애들 음식 좀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애 밥 좀 해줘요. 오늘은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애 못 챙겨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머님한테 맡기면 되지. 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 집에 안 계세요? 어차피 내 동생이랑 약속 가는 거라 여기 오는 김에 올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약속 끝나면 들려서 애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우리 엄마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하잖아요. 손주가 아무리 예뻐도 매일 보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저 그때 신우가 잡았다는 약속이 제 남편과의 약속인 걸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제 남편과의 저녁 데이트를 하기로 했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랑 신우랑 같이 저녁 외식을 많이 즐겼다 하대요. 서로 약속을 잡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저는 남편이 그 사실을 제게 말 안 해줘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저는 그 둘이 잘 놀라고 대신 애를 봐주게 된 셈이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서 저는 억지로 시조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벼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 후 밤 10시쯤에 신우가 신이 난 채로 시조카를 데리러 왔더군요. 저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시조카만 데리고 쌩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안 들어오는 걸 보니까 신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여유도 주지 않고 퍼부었어요. 지금 일부러 나 도발하는 거야? 아가씨랑 약속 있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정에도 없던 육아를 했어. 내가 무슨 베이비시터야? 당신이랑 아가씨 노는데 애나 봐주는 사람이냐고. 이 정도 일이면 적어도 나한테 부탁하는 게 예의 아니야? 화났어? 미안해. 사실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누나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왠지 말하면 당신이 허락 안 해줄 것 같다길래. 당신은 몰랐겠지만 사실 누나가 당신 눈치 엄청 많이 봐. 눈치? 눈치 보는 사람이 나한테 애 봐줘서 고맙단 말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치고 애만 챙겨서 나가니? 당신 없을 때마다 아가씨가 당신 같고 남편인 척 하더라. 이 상황에 누가 더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겠어? 누나는 미혼모잖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이겠어. 안 그래도 애 아빠한테 버림받았는데 남동생 좀 이용하는 게 뭐 어때서. 그렇다고 내가 진짜 누나 남편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어.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난 애도 없는데 아가씨가 불쌍하니 조카도 내가 대신 봐야 되고 아가씨가 불쌍하니까 남편도 내줘야 한다는 거네? 가만 보니까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라 당신 불륜녀가 된 기분이다. 지금 남의 남편 빼앗은 것 같아. 배우자한테 무조건 양보만 바랄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냥 나가서 사랑하는 네 누나랑 조카 데리고 남편 행세하면서 살아. 저는 그날 남편에게 쌓였던 서운함을 다 토로하고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제게 대화 좀 하자고 해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을 돌아본 것 같더라고요. 한 이틀 냉전 상태로 지냈을까? 신우가 우리 집을 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신우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제가 남편의 사과를 안 받아주니까 남편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신우를 완전히 외면할 순 없겠지만 제 남편으로서 자기가 자제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줬으니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사과 덕분에 저희 관계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후폭풍은 있었어요. 남편이 제게로 돌아서면서 신우를 멀리하니까 역시나 신우가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그 뒤부터 신우는 아주 뻔뻔해졌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저희 집에 거의 늘어붙기 시작했죠. 심지어 남편의 생일날에도 남편이 저랑 단둘이 보내는 게 싫었는지 그날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더러 가라고 말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완전 구제불능 수준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또 신우한테만 유독 마음이 약해져서 강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또 제가 불만을 품게 만들었죠. 아무튼 신우가 거의 매일같이 신우집을 찾아오니까 시조카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었어요. 문을 안 열어주면 그만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밖에 오래 세워둘 수가 없더라고요. 신우도 제가 아이한테 마음이 약한 걸 알아서 그런가 일부러 더 오기 부리며 시조카를 꼭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시조카가 또 5살이다 보니까 솔직히 얌전하지 않아요. 누구를 닮았는지 집에서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시조카가 이것저것 만지려고 하고 위험하게 놀아서 제가 말을 계속 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정작 신우는 애한테 손 떼고 하루 종일 휴대폰 하거나 TV만 봅니다. 남편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 남편이랑 수다 떨면서 노는 게 신우의 일과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제가 남편 저녁상을 미리 차리면 이것저것 손대면서 잔소리를 폭탄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우리 동생 시금치 싫어하는데? 결혼했으면서 그런 것도 파악 못했어요? 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초록색 나무를 특히 싫어했어요. 남편 내조하고 살 거면 그 정도는 공부 좀 하세요. 이제 먹더라고요. 제가 먹으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먹는다고 하던데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걸로 편식을 해요.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만 피하면 되지. 남편 스트레스 주는 마누라가 제일 최악이라고 하던데 옳게 나중에 우리 동생한테 이혼당할라. 조심해요. 잔소리도 딱 자기 생긴 것답게 사람 속을 참 잘 뒤집어 주더군요.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남편을 이성으로 보는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굉장히 의의가 깊어서 저야말로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신우가 그렇게 돌변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남편과 기념일을 단둘이 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괴롭히려고 자기 아이까지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내면서 또 하나 느낀 건 신우가 자기 애한테 그리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차라리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훨씬 더 애정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미혼모라도 자기 자식이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 살점 같은 게 자식의 존재 아닌가요? 그런데 시조카를 바라보는 신우에게선 그런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자기 자식보다 제 남편에게 더 애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걸 저도 신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세상엔 상상 이상의 존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신우야, 원래 도라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제가 훨씬 짜증이 났던 건 그런 막대먹은 신우를 남편과 시모가 오히려 옹호한다는 겁니다. 저한텐 시모보다 남편과 시모의 반응이 더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신우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한 번씩 얘기했는데요. 남편이 초반에는 제 얘기를 나름 경청해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애 혼자 키우느라 외로워서 그래. 당신 이해 좀 해줘. 당신은 남편도 번듯하고 시댁도 번듯하잖아. 근데 우리 누나는 다 버려졌잖아. 혼자서 얼마나 쏘가리를 했겠어. 이걸 가족이 안 품어주면 우리 누나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 너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그 정도 사정도 이해 못해주니? 나이 먹은 여자는 볼 거라곤 이해심이랑 배려심밖에 없어. 설마 너 그런 각오도 없이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 했던 거야? 나는 그래도 네가 철딱서니 없는 어린 년들보단 우리 식구 사정을 잘 품어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 그럼 좀 실망할 것 같네. 실망은 이미 제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 나쁜 일 만들어서 죄책감 들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애들한테나 통하는 화법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성숙해버린 사람이라서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일방적인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며느리를 이용하려고 한 거면 차라리 못 모르는 여자를 데려다가 며느리 시키지 그러셨어요? 웬만하면 시모한테 반항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그만 저질러버렸던 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모가 제 주장에 좀 당황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시모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하대요. 저도 한번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더 제 감정을 밀어붙였어요. 이 결혼생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 저를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거라면 순순히 이혼을 드릴게요. 저도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더는 못 살아요. 저는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지 남의 집 뒤치다거리나 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들 모습에 정떨어져서 입 밖으로 이혼까지 고심하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남편이 제게 또 먼저 사과를 하더군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시모랑 신우를 황급히 내보내곤 저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비는 내용이 조금 특이했어요.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잖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당신 심기 안 거슬리도록 엄마랑 누나 우리 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제발 아빠한텐 이혼 소리 꺼내지 마. 남편이 시부를 유난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길게 유지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시부를 두려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제게 싹싹 비는 모습도 이전에 사과했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르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저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남편은 시모랑 신우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했고 저는 한동안 자유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이혼을 언급한 게 그냥 한 소리도 아니었고 이혼 결심을 완전히 접은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은 당장 시부가 제 눈앞에 없기도 해서 보류를 했을 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혼까지 염두에 버릴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직장인들이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사는 것처럼 저도 마음속에 이혼을 품고 지내며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시댁을 방문할 날이 있어서 시댁을 찾았는데 문이 열려있길래 그냥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에서 시모랑 신우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어요.
그 두 사람이 시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시무가 시조카를 아들이 아닌 동생이라 칭하면서 시무에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숨죽이고 계속 대화에 집중을 했죠.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놀랍게도 시조카는 신우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무의 늦둥이 자식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태 시조카인 줄 알았던 5살짜리 아이가 제게 도련님이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5살이면 아이 친모의 나이가 적어도 저랑 또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시모가 품기에는 시모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할머니 수준 아닙니까? 대체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나 잠자코 더 들어봤더니 5년 전 시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모가 산악회 모임을 다니다가 외간 남자랑 불륜을 저지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불륜남 사이에서 만들어진 자식이었던 겁니다. 그걸 시모가 신우 아들로 둔갑시켜서 신우를 미혼모로 만든 거였어요. 시부는 그 사실을 고스란히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다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신우가 그 아이한테 그리 애정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 저는 여태 시조카가 아니라 시모 아들을 대신 봐준 셈이 되는 거였는데요. 기분이 정말 이상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시부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어떻게 자기 애를 남이 데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궁금해하거나 들여다보질 않았던 걸까요? 시모가 제게 아이를 던져줘도 별말 없었던 것 보면 사실 시모도 신우에게 자기 아이를 떠맡기듯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아이는 무슨 죄입니까? 무슨 이런 콩가루 가족이 다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시부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있으니까 시모랑 신우가 겁도 없이 이런 강큰 짓을 저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 돈으로 먹고 자고 즐기면서 시부 뒤에선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이 사람들이 시부 재산까지도 충분히 노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저는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날 시댁을 방문하려고 했던 것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휴대폰에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더니 그렇게 소름이 끼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숨기고 있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그들을 지켜보니까 역시나 새로웠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자기 늦둥이 바라보는 시선이 신우보단 애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초반에는 그저 시조카에게 할머니니까 손주로서 잘해주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아이를 두고 계속 연기를 하는데 볼수록 아이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 대체 이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지도 못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어느새 뒷전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그 일에 대해 신경을 두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시무랑 신우가 남편한테도 저 몰래 속닥거렸는데 그게 다 아이에 대한 얘기라는 게 뒤늦게 보였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더는 제정신으로 못 지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혼을 어느 정도 결심했고 어떻게 하면 시부에게 이 사실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무렵 시댁에서 밥 먹다가 오랜만에 시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웃기게도 시부가 돌아오니까 나머지 식구들은 전부 결혼 전 친절했던 사람들도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눈치채겠더라고요. 시부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제게 잘하려고 이미지 관리했던 거였어요. 시부가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마치 허리띠를 푸는 것처럼 본색을 드러냈던 거죠. 아쉽게도 저는 그제야 제게 진심을 보이고 진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시부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마음먹었더니 그것이 보였네요. 시부는 역시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대할 줄 아는 분이셨고 며느리인 제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게 고생 많다고 바로 용돈을 쥐어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시부가 온 그날 저녁은 시댁에서 밥을 먹었는데 역시나 시모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그게 다 개수작이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시모 무시하고 제 할 일을 꿋꿋이 했거든요. 근데 시부가 잠깐 친구 만나러 나간 사이였어요.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고무장갑을 제게 던지면서 빨리 설거지 먼저 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시부가 매일 같이 살았다면 제게 고나리질 못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더라니까요. 시모가 잔머리 쓰는 게 보이길래 저도 잔머리 좀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시모랑 신우는 시부가 늦게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놀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시부 오기 전에 설거지를 다 끝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제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자기 늦둥이 동생이랑 놀아주는 걸 핑계로 저를 돕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최대한 늦게 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시부가 친구를 짧게 만나고 돌아오셨어요. 남편은 자기 동생 화장실 봐준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시모랑 신우는 여전히 방 안에서 뒹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부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눈이 부릅뜨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하호호 소리가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곧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죠. 집에 여편네가 둘이나 있는데 왜 며느리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어? 지금 뒹굴거리며 놀려고 며느리한테 다 떠맡긴 거야? 내가 며느리 수고스럽게 하지 말랬지? 시부가 크게 호통치자 다들 놀라서 불이 나게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다시 제대로 보니 역시 시댁의 실세는 시부였어요. 아무래도 시부가 결혼하기 전부터 식구들한테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나 보더라고요. 시부는 너무 감사하게도 며느리의 존재를 자기 집에 와준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부 또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오면 고부 갈등이 있다는 걸 여기저기서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제게 그런 가정을 선사해주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설마 여태껏 며느리한테 다 떠넘겼던 거야? 나 없는 동안 저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있었어? 아니에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을 해요. 내가 잠깐 허리가 아파서 며느리한테 설거지만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당신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며느리를 함부로 시켜먹겠어요. 맞아, 아빠. 그리고 올케는 이제 설거지 안 하는 거야. 그동안 나랑 엄마가 다 치웠다고. 올케도 손이 있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잖아. 세아가 네가 말해봐라. 정말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없는 동안 이 두 사람이 너 불편하게 한 거 없었어? 시부가 따지는 동안 시모랑 신우가 어느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요. 벌벌 떨면서도 제게 말 잘하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든 시부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아양을 심하게 떨었어요. 그렇게 시부가 부러우면서 감히 불륜을 저질러 불륜남 애까지 시부 집에 들일 생각을 했다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거 저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벗고 시모에게 다가가 시모 앞에다 던져주었습니다. 아버님 나가시자마자 이렇게 고무장갑 던지면서 빨리 설거지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오기 전까지 끝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손이 느려서 미처 끝내질 못했네요. 늘 저희 집 찾아오셔도 애도 맡기고 일도 시키고 많이 부리셨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아버님 없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그럴 줄은 몰랐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언제 너희들 집에 매일 찾아갔다고 그래? 내가 원래 말투가 좀 센데 네가 착각했나 보구나. 나 원래 누구를 부려먹지 못하는 사람이야. 시모랑 신우가 제발 자기들 살려달라고 제게 처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시부가 집에 계실 때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말렸던 행동을 결국 저지르게 되었죠. 아버님, 저 죄송하지만 이혼할게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요.
전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 몰랐어요. 그래도 남편은 제 편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까지 어머님이랑 아가씨 편만 들고 그동안 저 외톨이로 지냈어요. 앞으로 이렇게 평생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우랑 시댁에서 받았던 불합리한 구박들을 전부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랑 신우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고 뒤늦게 나타난 남편이 저를 잡아당기면서 말리더군요. 그건 시부가 남편에게 한 번 더 호통 쳐주는 덕분에 남편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밝혔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왠지 저까지 정신 이상해질 것 같아서요. 여기 조카가 아가씨 아들이 아니라면서요. 어머님 늦둥이 자식이라고 하던데. 제 말에 시모가 사색이 되더니 무슨 소리냐고 목청을 높였어요.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시부가 눈앞에 있는데도 벌떡 일어나서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바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은 누가 들어도 시모랑 신우 목소리였어요. 제가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은 다들 못했나 봐요. 같이 있던 신우랑 시모 얼굴이 아주 새하얗게 질렸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부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죠. 알고 보니 시모랑 시부는 재혼한 사이였는데요. 남편이랑 신우가 둘 다 시모 자식이라네요. 시부는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 노총각이었다가 초혼을 시모랑 한 듯 했습니다. 시부는 고분고분한 시모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모에게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해도 흔쾌히 결혼을 결심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모든 모습들이 가식이었단 걸 그날 알게 된 셈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충격이 강할 만했죠. 아무튼 시모는 그렇게 시부를 배신했음에도 결코 시부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의 사업 자금을 시부가 전부 대주고 있었거든요. 시부는 시모가 자기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남편을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아닙니까? 시부가 아빠 노릇하려고 남편 사업을 도운 것 같은데 그럼 적어도 다들 시부에게 아내 노릇, 자식 노릇을 했었어야죠. 숨겨뒀던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시모는 혹시나 집에서 쫓겨날까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머리끝까지 열받은 시부가 시모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하자 그때 신우가 먼저 달려들어 시부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시부는 자기를 똑같이 속인 신우도 꼴보기 싫었는지 사정없이 신우를 밀쳐버렸어요. 한껏 쫄아있는 남편한테 달려가 남편 귀싸대기를 대신 날려버렸습니다. 넌 뭘 한 게 있다고 얼굴 빳빳이 들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일부터 마트 나가지 마라. 내가 그놈의 마트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려니까. 네? 아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불륜 저지른 걸 왜 저한테 그래요? 솔직히 저는 아빠한테 다 말하자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계속 숨겼던 거라고요. 전 진짜 억울해요. 차라리 엄마랑 누나를 버리고 아빠 밑에 있을게요. 닥쳐. 이미 한통 속이었던 사람을 내가 뭘 믿고 키워주겠어? 먹여주고 데리고 살아줬더니 감히 나를 배신해? 며느리 입에서 저딴 말이 나오게 만들어? 당장 다 꺼져. 시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식구들을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무랑 신우가 다시 시부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제게 허세 부리던 사람들이 많나 싶더군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집안 뒤집힐 줄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부가 이혼을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당장 식구들을 길거리로 내쫓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 시무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신우랑 시무 둘이 짜고 한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같은 변명을 반복했어요.
그런다고 정말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아나 봐요. 이미 시부에게 그 사실을 몇 년간 숨긴 걸로 중죄나 다름없는데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이미지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런 와중에도 시모랑 신우는 혼자만 살려는 남편이 고가웠는지 남편의 과오까지 알아서 다 밝혀주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그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정말 추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부는 어린 아기마저도 자기 핏줄이 아니니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이를 바로 시모에게 안겨주며 같이 내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도 못 챙기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게 되었죠. 다들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시댁 근처만 뱅뱅 돌았어요. 용서를 빌 기회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시부가 가만히 안 놔뒀어요. 자기 집 마당에 호수까지 끌어와서 세 사람한테 뿌려댔습니다. 혹시라도 뭘 받고 싶어서 얼쩡대는 거면 한 푼도 받아갈 기대하지 말라며 경고까지 날려주었죠. 그렇게 저는 생각보다 개싸움 없이 수월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부도 시모에게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죽기 전에 재산을 다 기부해서 자기 호적에 붙어있는 남의 자식에게 돈 한 푼 안 줄 거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시부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네가 괜히 못난 집에 시집을 와서 안 해도 될 고생만 하고 가네. 내가 집안의 가장인데도 돈 버는데 미쳐있어서 집안 꼴이 개판인 줄도 몰랐어. 참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우리 식구 때문에 아깝게 날린 시간은 내가 꼭 보상해 줄게.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닌데 왜 아버님께서 사과하세요? 제가 유일하게 위로받은 사람이 아버님인데 아버님한테는 그런 말 안 듣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하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셔서 아버님이야말로 아깝게 날린 시간 꼭 보상받길 바랄게요. 시부는 제게 유일하게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부가 다른 식구들을 대표해서 사과하는 건 되레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셈이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시부는 자기 잘못이 맞다면서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고등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전혀 신경을 못 썼다고 한탄했어요. 뿐만 아니라 시부가 제게 보상하겠다는 말은 그냥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이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시부가 그걸 알고서 저보고 이혼 소송에도 위자료를 많이 못 받을 거라고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있는 말이 우리 살던 신혼집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그냥 사과만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는 제게 그렇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런다며 꼭 받아주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말도 안 되는 위자료를 받아버렸어요. 시댁이 잘 살았던 이유는 다 시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대단한 분이 원래 세를 주고 있던 아파트가 값이 꽤 나갔어요. 심지어 시부가 제게 명의를 돌려줄 때는 1.5배 집값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혼이란 것 자체는 망했지만 어찌 보면 제게 복권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어요. 졸지에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얻게 되었으니 땡 잡았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너무 득이 되는 이혼을 하고 시부와 마지막 밥 한 끼를 한 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부와의 인연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명절이나 시부 생신날에 시부에게 연락을 넣고 있어요. 시부가 시간이 될 때면 제가 식사를 꼭 대접했고 시간이 안 되면 일하는 곳으로 선물을 보내드렸죠. 시부가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만 제 인생을 살라고 하셨는데 시부를 챙기는 것이 제가 살아갈 인생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괜찮은 분이 있으면 시부한테 소개도 시켜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들은 완전 소식이 뚝 끊겨버렸어요.
시부도 일하는 지방으로 집을 옮기는 바람에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막노동하느라 바쁘지 않을까 싶네요. 제발 누구 인생 발목 잡지 말고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만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